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예고된 노정 충돌. 어제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있었어요. 네. 예고한 대로 민주노총도 집회를 했고요. 경찰도 예고한 대로 강한 대응을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큰 충돌이 여기저기서 이어졌고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3단계로 나눠서 했거든요. 먼저 산별 노조끼리 따로 나눠져 가지고 사전 집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여서 본 집회를 했습니다. 여기는 주최 측 추산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해동시의 추모제까지 했는데, 이 양해동씨는 지난 1일 노동절에 분신해서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입니다. 그렇죠. 여기저기서 충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큰 충돌이 있었던 거는 양해동씨 추모제 때예요. 예. 이제 건설노조가 청계천 인도에다가 추모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경찰은 이거 불법 설치물이다, 안 된다, 철거하려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4명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고 일부 부상자도 나와서 구급차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국 천막은 철거가 됐고요. 예. 그리고 추모제 이후에 경찰청 본청으로 이제 집회하는 사람들이 행진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경찰이 제재하면서 충돌이 있었고요. 결국 행진은 취소가 됐습니다. 예. 경찰이 특히 캡사이신 분사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 한 3,800기 정도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살수차 형태로는 아니고요. 기동대가 백팩 형태로 이렇게 매가지고 와가지고 쏘는 그런 형태예요. 살수차에다가 캡사이신 넣어서 쏘는 거는 위헌 결정이 났거든요. 요거는 법적으로 못합니다. 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기동복 차림으로 남대문 경찰서에 출근해가지고 직접 이 대응을 지휘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살수차 제도에 검토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살수차라 하면 이제 이른바 물대포로 불렸던 네, 요거 이제 물만 넣어서 하는 시위 거죠. 진압용. 예. 그리고 이제 전남 광양제철소에서도 이거 집회하고는 별개인데요. 고공시위하던 한국노총 소속 간부를 경찰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간부도 둔기를 휘둘러서 경찰이 3명이 다쳤고요. 네. 경찰도 곤봉으로 제압을 해서 이 간부도 다쳤습니다. 높이 7m 막루 위에서 시위하고 있었는데 이제 크레인 타고 가서 경찰이 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찰이 이전보다 좀 강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투쟁할 권리마저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집회에서 주장하면서 비판했고요. 또 자신들을 간첩 집단, 폭력 집단 이런 걸로 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분위기가 궁금해서 몇 명 물어봤는데, 일선 경찰이요. 네, 제가 경찰이 강경 대응하는 거 내부 분위기는 어떻냐 이렇게 딱 질문을 했더니 먼저 하는 말이, 그 강경 대응이라는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 적법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윤희근 경찰청장 표현이랑 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묵인해왔던 건 정상화되는 거고, 이 불만들이 집회 시위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폭행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하는데 법원에서도 그렇고 또 행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잘 보호를 안 해준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수뇌부나 일선에서도 좀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도 이제 이번 대응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강경 대응 자체는 여태까지 학습을 해봤을 때도 충분히 명분도 있고 지지율로 봤을 때 국민들 분위기도 괜찮다. 근데 다만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정도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자, 분위기들, 어제 상황들 정리해 주셨어요. 김준일 에디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좀 특징적인 거 2가지를 얘기하면은, 이러다가 뭐 사람 다치거나 죽겠다, 잘못하면은 좀 큰일이다,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 어제 이제 광양제철소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이게 여기서 왜 이제 이게 한국노총 그 금속노조가 나섰냐면은, 광양제철소에 하청업체가 있어요. 하청업체가 있는데 지금 지난 4월부터 거기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 네.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4년 동안 임금이 한 푼도 안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청은 원청하고 교섭권이 없잖아요, 지금 법으로 따지면은. 직접 교섭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급 단체가 나서 가지고 이거 해결하라라고 하면서 5월 29일부터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노련, 그러니까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이제 7m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로. 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노총이 대신 나선 거예요. 그렇죠. 하청업체 대신으로. 이제 하청업체도 이제 뭐 조합원들이니까 이제 한국노 상급 단체가 나선 거죠. 예, 예. 거기를 이제 위험하다고 이제 사흘 만에 이제 경찰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충돌이 벌어졌군요. 충돌이 벌어졌고, 뭐 그 앞서서는 이제 그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이 전날에 체포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같은 장소였는데 이제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하면서 이렇게 뒷수갑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엎드리게 무릎으로 이제
경찰이 진압을 하고 뒷수갑을 채웠다라는데 이게 뭐 미국의 이제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I can breathe 하면서 숨 쉴 수 없는데 뭐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면서 한국노총이 좀 격앙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보통은 이제 정부랑 노동계랑 갈등이 있을 때도 이제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좀 분리하는 전법을 많이 썼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더 강경한 민주노총하고는 대화 안 하고 한국노총하고는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예 노동계 전체랑 지금 정부가 완전히 다 충돌하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광양제철소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그 이제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기에서는 곤봉으로 맞은 지금 노동자가 누워 있는 모습, 피를 좀 많이 흘리고 있는 모습이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된 사진이었는데 이곳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한국노총이다. 그렇죠. 이 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포인트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경찰 주장은 이제 쇠파이프 정글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봉으로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노조 입장은 그게 호의용 본인 홍의였고 정글도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자르기 위해서 불법 현수막을 자르기 위해서 있었던 거지 뭐 경찰한테 위해를 끼치기 위한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정부 출범 이후로 최초로 이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6월 1일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전 한국노총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예. 전격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노정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 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국민의힘 분위기도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이거는 지지층의 뭐 지지도 있고 중도층의 지지도 있는 집회 제한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인데 다만 유혈 사태로 가면 안 된다. 그렇죠. 인명사고라는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제 같은 저 광양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보다 지금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고 경찰 대응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살수자 같은 것도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언급을 했다가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은 하겠다라고 거의 예고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경찰이나 정부 쪽이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죠. 오세훈, 오발령 아니고 과잉 대응이다. 예,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벌어진 그 오발령 사태, 이제 상황이 이제 하루 만에 다 파악이 됐어요. 복기를 좀 해보죠. 네. 시작은 북한의 위성 발사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아침 6시 31분에 이제 위성을 발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시민들은 직접 경험을 하셨을 텐데 서울시가 문자를 보냈죠.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대피하세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니 근데 그냥 문자만 온 게 아니라 삐용 삐용 뭐 이런 알림 소리도 들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외부 확성기를 통한 사이렌까지 울렸어요.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이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32분에 발령이 됐다라고 했는데 보낸 시간이 즉 시민들이 받은 시간이 6시 41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9분쯤 뒤에 도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2분 뒤 다시 7시 3분에 행안부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6시 41분 서울시에서 보낸 경계 경보는 오발령입니다. 잘못 보낸 거예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22분 뒤에 서울시가 또 문자를 보내는데 이제 그 경계 경보는 해제됐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과정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서울시하고 행안부가 입장차 내지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이런 혼란한 문자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와 행안부는 각각 뭐라고 설명합니까? 행안부 쪽에서는 이제 백령도나 이런 쪽에 이제 스피커 없고 이런 지역에 문자 발송하라고 경계 경보를 알렸던 건데 예. 서울시가 오인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문구를 잘 보면 말이죠.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다 보낸 건 백령도의 경계 경보 그러니까 발령해라.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발령해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맞습니다. 행안부의 얘기는 여기서 미수신 지역이란 백령도 내에서 뭔가 전파 같은 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닿는 지역은 알아서 보내십시오. 그 얘기였던 거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니 미수신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백령도 외에 다른 지역, 서울도 포함한 다른 지역은 자체 판단해라. 그 말로 이해했다. 맞습니다. 이거죠? 네, 딱 정확한데 백령 그 행안부 쪽에서 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는 거죠. 왜 너네만 그러면 보냈냐? 다른 지자체들은 다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오해한 거야. 이런 입장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오후에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오발령이냐 아니냐 요거 인정을 하고 못하고 입장차까지 드러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9분 늦게 문자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대피 상황이었다라면 굉장히 좀 긴 시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시간이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자를 받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지 너무 정보가 없었다라는 거 그런 게 어디로 문제일 것 대피해야 같아요. 되는지를 떠나서 일단 그거는 뭐 대피소 상황이란 건 지역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것까지는 어렵습니다 하면 그것 이해한다 치죠. 근데 그 앞에 무슨 일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정도는 있어야 네. 상황 판단이 될 텐데 이게 뭐 미사일 때문인지 우주 발사체 때문인지 전쟁이 난 건지 화재가 난 건지 아무 원인도 없이 다짜고짜 대피해라. 어린이 노약자부터 대피해라. 이러니까 뭐 자는 아이 깨워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진짜 막 집을 나서고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주변에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전화를 사실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거 좀 뉴스를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위성 발사라는 걸 대충 예측은 했을 텐데 예. 이게 아무 앞뒤 자르고 오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은 더 많이 혼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어제 이제 정황 파악을 해보니 행안부에서는 백령도 내의 미수신 지역은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한테 알아서 판단하라는 소린 줄 알았다. 이렇게 좀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 어제 해명을 좀 보면서 뭐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면은 서울시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 우선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에 해제하는 것이 비상 상황 시에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면서 과잉 대응이 필요하다. 오히려 지금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행정안전부 예규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제6조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보면은 지자체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이 네. 발령을 요청받거나 정보를 받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사실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정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좀 많이 오바를 했다라는 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이런 일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으니까 다들 훈련이 안 돼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행안부하고는 이게 정말로 행안부한테 그러면은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발령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나? 이 정도가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사실은 몇십 초면 되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판단도 못했다라는 거고 요 앞으로는 좀 더 이게 좀 규정이나 이런 절차를 좀 가다듬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고 일본하고 지금 많이 비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오키나와 쪽으로 이제 날라간 게 서해를 넘어서 이제 필리핀이 있는 오키나와 쪽으로 이게 날아갔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6시 31분에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고 뭐 때문에 그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안 됐으니까 이제 일본은 이게 J 알럿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인데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에 뭐꼭 이게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제대로 됐다라는 거고 7시 4분에도 조금 전 미사일은 일본에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청을 해제한다라고 또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해제까지 그러니까 과정이 깔끔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배울 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실은 이제 철저한 대응을 한 겁니다. 과잉 대응이 안보엔 더 중요합니다라고 어제 서울시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철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 뭐냐면요. 군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들을 감지하고 전날부터 이지스함 다 띄워놨었어요. 그래서 발사하는 것도 다 봤고 이 추락하자마자 서해상으로 그 우주 발사체가 추락하자마자 1시간 만에 인양을 해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정말 서울시가 철저하게 대비를 한 거였다면 미리 문구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정말 이것은 철저한 대비였다. 여러분 좀 불편하셨겠지만 철저한 대비였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허둥허둥 거리다가 넣어야 될 문구 다 빼고 국민들은 혼비백산 혼란에 빠진 거기 때문에 오발령 아닙니다. 필요했던 과잉 대응입니다. 라는 변명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의문을 짓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죠. 오염수 시찰단 기자회견. 예, 오염수 시찰단 이제 공개적으로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오염수 처리 시설이 설계대로 설치가 됐다는 걸 확인했다.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염수를 실제 그럼 안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즉 최종 결론은 안 내렸고요.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기존에 살펴봤던 장비들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알프스잖아요. 이제 오염수 정화시키는 설비인데
이게 측정 전하고 그러니까 설비 지나기 전 그리고 후 이 측정 결과가 있는데 요거 4년치를 일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거는 시찰단 명단을 그간에 공개를 안 했었잖아요. 단장만 공개를 했었죠. 근데 나머지 명단을 모조리 공개를 했고요. 예. 보니까 원자력 안전기술원 소속 연구원들이더라고요. 이제 이름하고 소속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여당 쪽 사람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정무적으로는 이 명단 공개한 거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여당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사실 내용은 자신도 잘 모르겠고 국민들도 좀 쉽게 이해는 못할 텐데 이 신상털이나 문자폭탄 이런 거 무릅쓰고 명단을 공개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편향된 사람들이 아니고 전문가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 과정이 비교적 투명하다 이런 걸 강조하겠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명단 공개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